주식에 대해 알아가는 채널 꼬마 주식. 안녕하세요. 꼬마 주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금,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등 정말 다양하죠. 이러한 자산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고정된 자산, 두 번째는 생산물이 없는 자산,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물이 있는 자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채권, 금, 주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생산성이 있는 자산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설명을 빌려 이 세 가지 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자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행 예금과 같은 가격이 고정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정해진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돈을 돌려받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행 예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대표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예금, 미국과 같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간 후에 돈을 받는 국채가 있습니다. 다들 은행에서 예금은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채권은 어떻게 살까요? 쉬운 방법은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단기국채 ETF인 SGOB를 사는 것입니다. 미국 금리에 맞추어서 이자를 배당금의 형태로 한 달마다 받게 됩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다가 한 달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이율은 연 4%가 넘네요. 현재 수익률이 3%인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자산의 좋은 점은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구조니까요, 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이 자산들이 워렌 버핏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과 세금이 이득을 갉아먹고 구매력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매력이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매력 상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과거에는 2,000원이었지만 지금은 6,000원이 넘습니다. 예금을 꾸준히 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 그릇수가 감소한다면 저는 실제로 돈을 잃은 것과 같겠죠. 이것이 바로 구매력 상실입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연 2.5% 정도예요. 이자 3%를 받는다고 해도 세금 내고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는 손에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과 같은 수익이 약속된 자산은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답은 단기적으로 1, 2년 뒤에 필요한 돈은 채권,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고 5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돈이면 주식을 사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할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75%, 채권을 25% 보유한다고 합시다. 주식이 떨어질 때 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더 사고, 주식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다시 채권을 산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산의 비율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방식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비쌀 때는 팔게 되고, 쌀 때는 반대로 사게 되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가격이 고정된 자산은 장기적으로 부를 늘려주진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안전판 역할과 전체적인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물이 없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자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 1론스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금 1론스고 비트코인 한 개는 한 개일 뿐이죠.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이 자산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돈을 벌려면 결국 나보다 비싼 값에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버핏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는 금은 단 한 푼도 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듭니다. 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칭. 둘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 역할입니다. 시중에 돈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 동안 금의 총 수익률은 731%입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0%가 넘어요.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들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요.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여 레이 달리오와 같이 자산의 일부를 금에 배분하라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버핏처럼 절대 안 산다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만 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물이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복리 효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았듯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그 이익을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규모가 커지고 수익도 커지죠. 이익이 이익을 낳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자산은 생산물이 있는 자산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죠. 워렌 버핏은 평생 이런 자산에 속하는 주식, 기업 인수를 해왔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 현금이 생기면 미국 단기국채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기다렸죠. 그는 금이나 비트코인은 전혀 관심 없지만 일생 동안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저 역시도 예금 일부와 대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금이나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공감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예금, 채권과 같은 가격이 고정된 자산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매력 상실이 발생하여 가장 위험합니다. 금, 비트코인 같은 생산물이 없는 자산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진 못하며 더 비싸게 사주는 구매자를 필요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선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생산물이 있는 자산은 기업의 생산성과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버핏은 평생 생산물이 있는 자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양한 투자처를 보아도 세 가지 종류 중 어떤 자산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